여보세요? 여기 우체국인데요. 혹시 하늘아파트 현서 아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우체국 직원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 오전에 아이가 받는 주소도 우표도 없는 편지를 무려 300통이나 우체통에 넣어서 지금 저희 우체국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제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흘렀습니다. 우리 현서가 그랬다고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한방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서와 저는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길을 밟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현서야, 준비됐어? 네, 아빠 준비됐어요. 현서의 작은 손이 풍선의 줄을 놓자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엄마, 편지 잘 받아줘. 현서는 하늘을 보며 작은 손을 흔들더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편지 꼭 받아줘. 우리 공주 정말 잘 크고 있어. 하늘 위로 올라가는 풍선들을 계속 보고 있자니 펑펑 내리는 한방눈이 방울방울 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는 눈인지 눈물인지 아무도 모를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풍선을 날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서가 이제 9살이 되었죠. 그날 이후 현서는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모으곤 했습니다. 엄마가 내 편지 받았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웃으며 대답해줬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엄마는 분명 받으셨을 거야.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서가 싱글벙글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 현서가 달려와 제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신났어? 좋은 일 있어? 현서의 얼굴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답장 왔어. 뭐라고? 아내는 8년 전 현서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신 중독증이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세상에 내어준 대가로 떠났고 저는 그 순간부터 서툰 아빠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출산실에 누워 힘겹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했던 말. 여보, 우리 현서 잘 부탁해요. 나 대신 사랑 듬뿍 줘야 해요.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현서는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가끔 제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럴 때면 저는 말없이 아내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울음을 꾹꾹 참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 된 평범한 아빠입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딸바보 아빠 라는 말도 있던데 저는 딸바보라기보다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빠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면 친구들이 가끔 농담처럼 물어요. 친구야, 결혼 다시 할 생각은 없냐?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현서는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키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일은 제가 가장 못하는 일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엄마 일은 딸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겪은 아주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6년, 딸이 6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유치원에 가는 날마다 머리를 묶어달라는 현서의 부탁에 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고무줄은 끊어지고 머리는 엉키고 유튜브 보면 딸아이 머리 잘 묶어주는 아빠도 있던데 저는 아무리 따라 해도 잘 안 되더군요. 아빠, 이게 뭐야요? 왜 이렇게 못해요? 여기도 삐툴, 저기도 삐툴. 툭 튀어나온 현서의 볼멘 소리에 괜히 심술이 나서 말했죠. 그럼 미용실 가서 할까? 현서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아빠가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유치원 소풍에 보내기 위해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본 날도 기억이 납니다. 현서야, 아빠가 오늘 맛있는 거 싸줄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지만 막상 싸려고 보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습니다. 맛있게 소금 간된 구운 김으로 김밥을 마는데 계속 찢어지고 옆구리가 터지더군요. 결국 현서의 도시락은 주먹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지? 현서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해서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가 좀 서툴러서 그렇지 그래도 괜찮을 거야. 현서는 도시락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근데 아빠 당근이랑 오이는 안 넣었지? 아빠의 실수투성이 도시락에도 웃으며 말하는 딸을 보며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을 삼켰습니다. 현서가 잠든 밤이면 저는 거실에 나와 앉아 작은 액자를 꺼내봅니다.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예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제 혼잣말에 대답해 줄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빈자리를 메우려 했지만 저는 늘 부족한 아빠였습니다. 현서가 잠든 얼굴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엄마의 사랑까지 채워주려 했지만 서툰 제 모습이 늘 미안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놀라고 말았습니다. 부엌 식탁 위 어린이용 접시에 어설프게 준비된 시리얼 한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그림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는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저와 현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내가 같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리얼 한 숟가락을 뜨는데 목이 메어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안 먹어? 현서가 걱정스런 얼굴로 큰 두 눈을 깜박이며 물었습니다. 응,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아껴 먹으려고. 현서야 고맙다. 같이 먹자. 목이 메었지만 힘겹게 꿀꺽 삼키며 먹었어요.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나이보다 조숙한 현서의 작은 손길과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현서야, 아빠가 더 잘할게. 그 말이 제 입에서 매일같이 나오지만 저는 여전히 서툰 아빠입니다. 머리도 제대로 묶어주지 못하고 도시락 하나 제대로 싸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서는 늘 밝게 웃으며 저를 위로해 줍니다. 아내가 남겨준 선물, 현서. 그 아이가 있어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보, 우리 현서 정말 잘 크고 있어. 당신이 하늘에서 꼭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어. 하지만 그런 일상 속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현서의 가슴 속에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요. 그날을 생각하면 제 가슴은 아직도 시립니다. 아내가 떠난 지 6년째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서야, 오늘은 아빠가 출장을 가야 해서 저녁에야 올 거야. 유치원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혼자서 책 읽고 아빠가 햄버거랑 시켜줄 테니까 꼭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야 해. 알겠지? 그때 현서는 조그만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아빠, 나 착하게 있을 거야. 빨리 와야 돼? 늘 하는 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 혼자 딸을 키우면서도 출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놓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회사에선 저를 딸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불쌍하다며 혀를 차고 누군가는 재혼하라며 저를 닥달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게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 현서가 밥도 먹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어. 그런 제 말을 현서는 너무나 똑똑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가야 해. 난 괜찮아요. 6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찌나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던지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내 딸.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현서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현서야, 절대로 가스불 같은 건 켜면 안 돼. 위험하니까. 아빠가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햄버거 먹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현서는 제 말을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하지만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현서가 너무 걱정돼 불이 나게 달려왔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낡은 전등 불빛이 조용한 집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서야, 아빠 왔다. 제 목소리는 적막한 거실에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딸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선 현서의 숨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어요. 아, 다행이다. 잘 자고 있구나. 제 어깨에 얹힌 하루의 무게가 문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6살 아이를 혼자 두고 출장을 다녀온 제 자신이 못난 아빠 같아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넥타이만 대충 풀고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불 속이 축축하고 끈적거렸어요. 뭐지? 눈을 떠서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침대 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불 위로 빨간 컵라면 국물이 얼룩덜룩 번져 있었고 그 위에 면발들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이불에 빨간 국물이 온통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피곤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화가 났습니다. 현서야, 이게 뭐야? 침대 옆에 누워있던 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현서야, 일어나봐. 졸린 눈을 비비며 딸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왔어? 현서야, 이게 뭐야? 왜 이불 속에 컵라면을 넣어놓은 거야?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랬지. 도대체 왜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야?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꾹 참고 물었지만 결국 화가 서서히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의 상기된 얼굴에 현서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현서가 두 손을 모으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현서야,
아빠도 너무 속상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화를 사기며 겨우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현서의 대답이 저를 울렸습니다. 응. 햄버거 먹었는데도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컵라면 2개가 있었어요. 뭐? 컵라면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가스 켜지 말라고 했잖아. 위험하다고 그랬지? 현서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빠가 가스는 켜지 말랬으니까 보일러 켜서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근데 물이 너무 뜨거워서 컵라면에 조심조심 부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보일러로 뜨거운 물을 받아 컵라면에 물을 붓다니. 그래서 이건 왜 침대에 올려놓은 거야? 현서가 작은 손가락으로 이불 위에 놓인 컵라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컵라면 먹고 있는데 아빠가 생각났어요. 아빠도 늦게 오시면 배고프실까봐 물 한 번 더 데워서 컵라면 하나에 또 부었어요. 근데 아빠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먹고 컵라면 1개는 물이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놨어요. 아빠,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있는 제 딸은 너무나 작고 여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린 아이가 아빠를 생각해서 컵라면을 준비하고 컵라면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겁니다. 갑자기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현서야, 너 그러다 뜨거운 물에 데일 뻔했잖아.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현서는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항상 피곤해 보이니까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아빠 라면도 끓여주고 한다던데 아빠는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아빠 걱정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서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를 혼자 두고 나간 게 잘못이야. 현서는 눈물을 닦으며 저한테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이 옷이랑 침대랑 어지럽혀서 죄송해요. 딸의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며 저는 그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밤새 이불을 치우고 침대 옆에 앉아 자고 있는 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저는 현서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현서야, 앞으로는 절대 뜨거운 물 만지면 안 돼. 아빠가 더 잘할게. 더 많이 챙겨줄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든 딸아이에게 제 목소리는 떨림없이 다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가라앉았습니다. 현서는 정말 잘 크고 있어. 하지만 난 아직도 서툰 아빠야. 그래도 여보, 나 좀 더 열심히 할게.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현서를 내가 꼭 지킬게. 컵라면 사건이 있던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했지만 현서 역시 저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직도 서툰 아빠지만 그날의 컵라면 국물은 제 가슴 한복판에 깊이 새겨진 현서의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7년.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현서야, 오늘 유치원 잘 다녀와. 아빠는 회사에 다녀올게. 저는 딸의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현서는 언제나처럼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아빠, 다녀오세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기에 저는 그날이 특별한 날인 줄 몰랐습니다. 현서의 가방을 메워주며 작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현서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죠?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금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현서가 오늘 통학버스에 타지 않았어요. 혹시나 지각인가 싶어서 기다렸는데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현서는 오늘 아침에 유치원에 갔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서가 유치원에 가지 않았다고? 저는 급히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무리 불러도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거실과 방 어디에도 현서는 없었습니다. 현서야, 어디 갔어? 현서야, 현서야.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둔 채 출장을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또 혼자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닐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현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길모퉁이, 작은 놀이터, 아파트 계단까지 현서의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다급해졌습니다. 현서야, 어디 있니? 현서야, 현서야. 너무도 정신이 없던 나머지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현서 생각뿐이었거든요. 정신없이 동네 골목골목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 옷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바로 그때 멀리서 그네를 타고 있는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서였습니다. 그 순간 두 다리가 힘이 풀리듯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걱정과 안도가 뒤섞이자 그게 곧 화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서야! 제 목소리에 놀랐는지 그네를 타던 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아이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현서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유치원에 안 갔어? 저는 현서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혼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 말도 없이. 현서는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왜 유치원에 안 갔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서는 고개만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뭐가 잘못인데? 저는 답답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현서야, 괜찮아. 아빠가 소리쳐서 미안해. 왜 그랬는지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때 현서가 울먹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재롱잔치? 선생님이 엄마랑 아빠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바쁘니까. 현서는 그 말을 하며 울음을 꾹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 속상해 하실까봐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 딸이 우리 현서가 오늘 유치원 재롱잔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감당하려 했던 사실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현서야,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오늘 재롱잔치에 갔어야 했는데. 현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현서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빠가 바쁜 거 아는데요. 그래도 나도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 손잡고 유치원 가고 싶어요. 아빠,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현서는 단순히 아빠가 바빠서 속상한 게 아니라 엄마의 빈자리를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겁니다. 현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작은 아이가 한없이 커 보였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부족한 아빠였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서야, 아빠가 이제 더 잘할게. 다음번엔 뭐든지 아빠한테 말해줘. 혼자 참지 말고, 알겠지? 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아빠 다음엔 꼭 말할게요. 죄송해요. 그날 밤 현서는 제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또 우리 현서를 울렸어. 당신이 있었다면 우리 현서가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아내의 사진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더 잘할게. 현서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많이 웃어줄게. 그날의 재롱잔치는 현서가 혼자서 견뎌야 했던 엄마의 빈자리와 아빠의 부재를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를 곁에 두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현서야, 아빠가 꼭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부족한 아빠를 배려하려 했던 그 작지만 커다란 마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현서가 8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초등학생이 된 거 정말 축하해. 그날 아침, 저는 새로 산 작은 노란 가방을 현서의 어깨에 메워주며 웃었습니다. 여전히 서툰 손길이었지만 현서는 제 앞에서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애기 아니야.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등교길에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서는 현서의 모습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문득 이 아이가 점점 더 커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자라주다니. 저는 작은 안도와 함께 묘한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조금 일찍 퇴근해서 현서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현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러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우체국인데요. 혹시 하늘아파트 현서 아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우체국 직원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 오전에 아이가 받는 주소도
우표도 없는 편지를 무려 300통이나 우체통에 넣어서. 지금 저희 우체국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제 이마에 굵은 땀이 흘렀습니다. 우리 현서가 그랬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소도 엉망이고 우표도 없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현서 아빠 연락처를 겨우 알아냈어요. 급히 우체국에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작은 편지 봉투 묶음들이 우체국 한 켠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박스에 담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편지 300통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서를 불렀습니다. 현서야, 이리 와봐. 현서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응, 아빠. 너 오늘 우체통에 왜 편지를 넣었어? 그것도 300통이나?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현서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봐. 대체 왜 그랬어? 그제야 현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건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야. 뭐? 순간 제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라니? 현서는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애기가 아니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매일매일 편지로 썼어요. 근데 그동안 우체통에 키가 안 닿아서 못 보냈어요.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가보니깐 제가 키가 컸나 봐요. 오늘 까치발을 하니깐 손이 닿아서 그동안 엄마한테 쓴 편지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 신이 나서 모아둔 편지를 꺼내봤는데 편지가 너무 많아서 10번 집에 왔다 갔다 해서 다 넣었어요. 현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축하한다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편지를 혼자서 다 보냈단 말이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스에 있던 편지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나 현서야. 나 이제 애기가 아니고 초등학생이야. 엄마도 나를 보면 좋아하겠지? 엄마, 어제는 학교에서 엄마 아빠 모시고 하는 수업이 있었어. 선생님이 아빠, 엄마 모시고 오랬는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혼자서 씩씩하게 수업 들었어. 아빠한테 말하면 속상해할까봐 그냥 혼자서 공부 열심히 했어. 아빠가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 봤거든. 근데 엄마, 나 이제 엄마 얼굴이 점점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온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깐 엄마, 오늘 내 꿈에 나타나줘라. 딱 한 번만 나타나주세요, 엄마.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몇몇 글자에는 번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혼자서 쓴 편지에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현서야, 저는 딸아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서는 제 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아빠도 그렇지?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엄마가 보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알겠지? 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현서야, 아빠랑 같이 엄마한테 편지 보내보자. 진짜? 어떻게? 우리는 우체국에서 가져온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풍선에 묶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형형색 색의 풍선을 준비했어요. 현서의 두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편지를 볼 수 있을까? 그럼 이 풍선이 하늘 높은 곳까지 날아가면 엄마가 분명히 받아보실 수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세상이 온통 하얗고 하늘에는 한방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서와 저는 그 누구도 아직 밟지 않은 하얀 눈길을 밟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현서야, 준비됐어? 현서의 작은 손이 풍선의 줄을 놓자 형형색 색의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엄마, 편지 잘 받아줘. 현서는 하늘을 보며 작은 손을 흔들더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편지 꼭 받아줘. 우리 공주 정말 잘 크고 있어. 하늘 위로 올라가는 풍선들을 계속 보고 있자니 펑펑 내리는 한방눈이 방울방울 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는 눈인지 눈물인지 아무도 모를 한방눈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풍선을 날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서가 이제 9살이 되었죠. 그날 이후 현서는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모으곤 했습니다. 엄마가 내 편지 받았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웃으며 대답해줬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엄마는 분명 받으셨을 거야.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서가 싱글벙글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현서가 달려와 제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신났어? 좋은 일 있어? 현서의 얼굴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답장 왔어. 뭐라고?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한테 답장이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현서는 기다렸다는 듯 작은 손에 꼭 쥔 봉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편지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쁜 하늘색 봉투에는 반듯한 글씨로 예쁜 딸 현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서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우리 집 우체통에 있었어요. 엄마가 답장 보낸 거예요. 현서는 작은 손으로 봉투를 소중히 매만지며 눈을 반짝였어요.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는 하늘에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서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정말 보냈을까?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 현서는 마치 보물을 꺼내듯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내가 읽어줄게. 현서는 반듯한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주 현서에게. 현서야, 엄마가 하늘에서 너가 보낸 편지를 잘 받았어.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엄마한테 편지를 쓸 정도로 컸다니. 엄마는 너무 우리 딸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단다. 현서야, 너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야. 그리고 엄마는 늘 현서 곁에 있어. 아빠와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도 잘 지켜봤단다. 현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너무너무 기뻐. 아빠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자라렴. 엄마는 언제나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사랑해, 우리 현서. 하늘에 있는 현서를 사랑하는 엄마가. 현서가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현서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내 편지 읽으셨대. 나 잘 지켜보고 있대. 현서는 두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좁은 방 안을 껑충껑충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엄마가 쓴 편지라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서가 읽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반듯한 글씨체, 따뜻한 내용. 생전에 아내 글씨체와 비슷했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이건 누군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아내가 늘 현서에게 해주었을 것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아빠도 좋지? 현서의 얼굴은 해맑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제 눈치를 살피던 현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보고 싶어도 울지 마.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잖아. 나도 이제 안 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현서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꼭꼭 숨기며 얼마나 혼자 애썼는지 알기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현서야. 엄마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 현서도 그리고 아빠도 이제 절대 울지 말자. 저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서를 안아주고서 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 물을 세게 틀고 나서야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현서가 잠든 후에도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보낸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띄운 풍선이 정말 엄마에게 간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럴 리 없지.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편지는 현서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일주일 후 현서가 또다시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오늘도 엄마한테 답장 왔어. 하늘색 봉투는 저번과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딸 현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현서에게 힘이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현서야,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보냈지? 엄마는 우리 현서가 아빠를 많이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와 함께 언제나 행복하렴. 사랑해. 편지를 읽으며 현서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풍선 편지를 날린 후 현서의 일상에는 작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서는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은 책상에 앉아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게 했는데요. 아빠 얼굴을 그렸는데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친구들이 막 웃었어요.
그래도 아빠는 진짜 잘생기고 멋있어요. 다음엔 꼭 엄마도 그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현서는 종종 풍선을 꺼내 하늘로 날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꼭 읽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꼭 일주일 뒤 엄마에게서 온 답장이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색 봉투에 정성스레 적힌 글씨체, 편지지에 쓰인 내용은 언제나 현서에게 힘이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서에게 오늘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지? 엄마는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널 응원하고 있단다. 혹시 힘들거나 외로울 땐 아빠에게 꼭 말해.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현서의 아빠니까. 사랑해, 내 딸. 편지를 읽고 나면 현서는 더 밝게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이 기특하고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답장과 함께 작은 선물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선물도 보냈어. 그날 현서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쁜 겨울왕국 엘사 공주의 드레스와 반짝이는 공주머리띠 그리고 요술봉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 엘사 드레스다. 엄마가 이거 보내준 거야? 나 이거 너무 입고 싶었는데. 그날 현서는 어느 이름 모를 엄마가 보낸 엘사 드레스를 입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현서의 표정은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자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발신자의 주소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늘에 있는 엄마라고만 적혀 있었을 뿐이었어요. 6개월 동안 매주 하늘로 보냈던 편지와 엄마의 답장은 현서에게 삶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기다리며 현서를 달랬습니다. 현서야, 아마 엄마가 하늘에서 바빠서 조금 늦게 보내실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서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서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왜 답장이 안 오는 걸까? 엄마가 나를 잊어버리신 걸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론 답장을 보내던 누군가가 사라졌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서의 순수한 기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 현서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답장 보내주세요. 현서가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날 이후 현서는 편지를 써도 풍선에 묵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의 작은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보관했습니다. 현서의 편지들은 그렇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무겁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현서는 편지를 쓸 때마다 슬퍼하는 날이 많아졌고 애써 밝아졌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엄마의 빈자리가 더욱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그 발신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1년 전의 그날처럼 하얀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죠. 저는 현서와 함께 집에서 작은 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현서야, 올해 크리스마스엔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빠, 하늘의 엄마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일까? 하늘에도 이렇게 한방눈이 올까? 현서가 힘없는 목소리로 트리에 작은 종을 달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제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니, 아내라 착각해도 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생전에 아내와 많이 닮은 아리따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고 초록색 스웨터에 검정 스커트를 입은 그녀는 머리에 빨간 산타크로스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슴에 품고 있던 옷의 포장지에는 현서가 좋아할 만한 귀여운 곰인형이 안겨 있었습니다. 어깨에 쌓인 눈을 손으로 툴툴 털던 그녀는 씩씩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씩씩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빠, 누구야? 엘사 드레스를 입은 현서가 조심스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성은 곰인형을 내밀고 현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서는 놀란 듯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서야, 아니야. 저분은 너의 엄마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혹시 누구신지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현서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너가 현서구나? 우리 현서 생각보다 훨씬 예쁜 아가씨인데? 현서야, 이거 하늘에 계신 엄마가 보내준 건데
엄마가 바빠서 산타 이모가 대신 왔어. 현서야, 엄마는 아니지만 하늘에서 엄마가 널 많이 사랑한다고 매일 지켜보고 있다고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 여성은 제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누군가요? 당신이 왜? 그 여성을 방 안으로 들인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1년 전 그날 현서가 보낸 풍선이 제 집 마당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엔 오물풍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그런데 그 풍선에 묶여있던 삐라. 아니 현서가 정성 들여 쓴 손편지를 읽고 저는 그만 펑펑 울어버렸지 뭐예요. 너무나도 순수하고 가슴 절절한 그 편지에 제가 무언가 해주고 싶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은 산타 이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뜨거운 커피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가 부드럽게 흔들렸고 커다란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편지를 보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산타 이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서가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아이의 진심이 너무 절절해서 제가 답장을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보내는 답장이 현서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엄마라는 존재를 제가 대신한다는 게 이건 잘못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편지를 멈췄어요. 하지만 현서를 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매일 밤 편지를 썼던 그 시간이 제게도 소중했거든요. 그 아이가 웃는 얼굴이 얼마나 예쁠지 상상하면서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삼키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현서가 생각나서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현서가 저 때문에 아팠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오지랖이 넓었다면 너무 죄송해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러는 게 오히려 폐가 되진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은 꼭 직접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현서에게 보낸 편지와 선물, 그 모든 게 타인의 따뜻한 배려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도 분명히 알 겁니다. 현서도 당신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때 다가온 현서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산타 이모,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 엘사 드레스랑 곰인형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늘에 다시 가시면 엄마한테 꼭 전해주세요. 현서가 엄마 너무너무 사랑한다고요. 여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현서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현서야. 나는 내 엄마는 아니지만 하늘에 있는 내 엄마만큼 널 사랑해줘도 되겠니? 산타 이모는 우리 현서를 지켜주고 싶었어. 그날 이후 그녀는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서는 그 여성을 진짜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현서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아. 현서는 그 여성을 산타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산타 이모, 이거 봐요. 제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이에요. 여성은 따뜻한 미소로 현서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서 정말 대단하다. 산타 이모가 오늘은 맛있는 간식 만들어줄게.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현서는 하루 종일 행복해했고 저 역시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휴일 아침, 현서는 그녀에게 머리를 내밀며 말했어요. 산타 이모, 엘사 공주처럼 머리 묶어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현서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묶어주었습니다. 우리 현서 머리 이렇게 묶으니까 정말 예쁘다. 진짜 엘사 공주님 같네. 정말요? 거울 앞에 선 현서는 생글생글 웃으며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현서에게도 엄마 같은 사람이 생겼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우리에게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서의 학교 발표회가 있던 날 그녀는 저와 함께 학교를 찾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발표를 끝내고 내려오던 현서는 저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모, 아빠, 나 잘했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잘했어. 이모는 우리 현서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밤 현서는 조심스레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모가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 말이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현서는 여성과 함께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그녀는 현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응, 현서야? 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이제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번만요. 딱 10번만 엄마라고 불러볼게요. 아니요, 딱 한 번만. 그녀는 조용히 현서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현서야, 너가 원하면 그래도 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땐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아. 현서는 두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 아니,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현서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어느새 서로를 향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현서에게 엄마처럼 다가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저 두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줬어요. 현서에게 그리고 제게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은 작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서는 늘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며 행복해했고 저 역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현서의 웃음소리와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우리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가올 크리스마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